뭐 로켓 전문가이시면서 앞서 이제 신기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이전의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고무기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어떤 무기들을 고무기라고 봐야 됩니까? 이 분야도 또 전문가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 무기는 다 고무기죠. 뭐 활이나 창 이런 것도 다 고무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로 저는 이 화약 무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화약 무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제가 우리 그 선조들이 혹시 로켓을 만들었나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 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이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화약 무기에 대한 설계도 책이었었어요. 설계도를 모아놓은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계도에서 신기전을 연구를 해서 이제 찾아낸 거고, 신기전 이외에도 23종류의 다른 여러 가지 화약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왜 재미있냐면 지금은 남아있지도 않은데 설계도만 남아있는데 그 구조를 저 아니면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연구하니까 이제 저는 막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우리가 선조들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켰다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약 무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뭘까요? 화약 무기 중에 대표적인 총 아닐까요? 그렇죠. 총이죠. 조선 시대 때 총을 옛날처럼 복원해서 첫 번째로 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설계도를 보고 복원을 하신 거예요? 설계도를 보고 복원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연구하면서 상당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제 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려면 각 명칭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얼굴을 표현을 하려면 코하고 뭐 눈 사이에 뭐 간격이 얼마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해줘야 돼요. 뭐 방아쇠라든지 총신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필요했다. 그런 용어가 필요한데 화약 무기에 사용됐던 옛날 그 명칭 중에서 지금 사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방아쇠가 아닌 거였어요? 예전에? 그때는 방아쇠가 없었으니까. 옛날 총은 불로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조마선을 타고서 화약으로 올라가서 불이 들어가서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명칭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용되는 게 없으니까 어떤 명칭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전부 찾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 선조들이 했던 설계도를 이제 현대식으로 만들고 현대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제작을 해서 옛날 방식대로 이제 이렇게 그 발사 실험을 해보게 된 거죠. 제가 최승 원장님의 이 뒷조사를 좀 열심히 해봤더니 뭐 대단한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뭐 세종실록이라든지 난중일기, 저는 뭐 실록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난중일기는 좀 읽어봤는데 보통 일기처럼 정말 세세한 내용들이 난중일기엔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의 얘기는 김훈의 칼의 노래도 이제 나오는데 거기 뭐 이제 거북선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함포, 뭐 선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구조와 뭐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내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전통 화약 무기에 대한 연구를 한 입장이고 또 실제로 전통 화약 무기를 발사까지 해본 입장에서 그 남해안에 제작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북선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거북선을 가서 보면 여기에서 우리 전통 화약 무기를 실제로 발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전통 화약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거북선의 구조는 어떤 형태가 돼야 이걸 실제로 발사할 수가 있나 하는 이제 이런 저는 고증의 차원일 수도 있겠네요. 무기 연구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전통 화약 무기 전문가 차원에서 연구를 이제 해본 거죠. 해서 이제 그런 구조를 밝히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그 거북선의 화포 배치도를 찾게 됐어요. 실제로. 문헌을 이렇게 살피시다가 그랬더니 제가 발표했던 논문이랑 똑같은 상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어떻든 옛날 포를 실제로 발사를 해봤기 때문에 발사를 해본 입장에서 이런 형태로 배치가 돼야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 거북선에 화포가 배치됐던 그 자료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죠. 네.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거북선을 딱 놓고 봤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북선이? 네. 거북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그 역사가 네. 300년이 늘어났다. 야. 그러니까 거북선이 없었으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조선은 끝난 이미 거예요. 끝났을 거죠. 네, 지켜내지 그때, 못했을 것이죠. 그렇죠. 네. 그때 왕조를. 끝났을 건데 그 이후에 어떻든 300년 동안 더 조선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어떤 화양 무기를 네. 대단한 화양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거고 그 거북선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해보니까 정말 참 거북선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대단했냐면 그 우리나라 대포는 고려 말에 치무선 때서부터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총이나 포보다는 상당히 대형 이런 그런 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포가 대형이기 때문에 뭐 1km, 2km 날아가는데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중률이 없으면 정확성이 없으면 사실 그 아무리 포가 성능이 좋아도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북선에 실은 대포는 백발백중이에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해서 백발백중이 됐을까요? 목표물과 포를 일직선으로 쫙 연결해서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선을 따라서 쭉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가까이 놓고 쏘면 가까이 가서 쏘면 됩니다. 근접전이 가능했기 그렇죠. 때문에 확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뭐 1km 바깥에서 쏘면은 흔들리는 배에서 그렇죠. 포를 쏴서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거북선은 기록에 의하면 적 함선에 적선에 5m에서 6m까지 접근했었어요. 오. 5m에서 6m까지 접근해서 쏘면 눈 감고 쏴도 백발백중이에요. 이야.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장님이 그럼 제일 사랑하는 고무기? 거북선 빼고 신기전. 신기전. 대신기전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5.5m나 됩니다. 5.5m나 되고 앞부분에 폭탄을 달고 거의 한 400m 이상을 날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영화에 막 그런 장면 나와요. 네네. 기억이 납니다.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예. 이미 세종시대 때 1448년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계도도 우리나라만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그 신기전이 그 세종 다음에 이제 문종왕 때는 한 번에 그 100발씩 발사할 수 있는 화차까지 이제 개발이 됩니다. 영화의 이제 주인 그 다문포인 거죠? 예, 신기전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 화차하고 신기전이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찾아낸 우리 선조들의 가장 그 훌륭한 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